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분성여자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상욱입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잘난 척하는 부분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된 이유에 맞게 수업 사례만 깔끔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만들었는데 다 제낄게요. 궁금하시죠? 내용이. 수업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얼마나 시간 더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좀 제가 최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버렸네요. 예. 자기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임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에답이라는 단체 마스터 교원으로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AI 융합 관련해서 제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교사들이 AI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략된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과정도 변화를 해야겠죠. 제가 어릴 때 많이 세뇌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라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이제 3대장이 되겠죠. 그 당시에. 하지만 요즘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이 들어왔습니다. 즉 요즘의 3대장은 국영수가 아니고 언어, 수학, 디지털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술 시간, 정보 시간 저희 어릴 때도 있었습니다. 기술 시간에는 제가 어릴 때 기술 시간에 설계도 그리고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공부 다루는 방법 배웠었습니다. 정보 시간에는 타자 연습하고 한글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 배웠고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 그때 배웠던 거 써먹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기술 과정 선생님들 로봇 만드는 방법 가르쳐 주셔야 하고요. 정보 선생님들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교과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 2라는 교과서인데요. 목차를 확대해서 보시면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생들도 물화생지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과 그걸 넘어서 이제 삶에 AI가 곳곳에 침투했기 때문에 아마 인류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10년 후에 미래의 교실의 모습을 챗GPT에게 그려달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교사는 전자칠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개인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학습 자료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웃는 이유가 쟤들입니다. 예, 제가 다 데리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을. 그래서 혹시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그 실제로 제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애들이 전자기기를 각각 개인의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건 제가 뭐 공개 수업이라든지 이런 보여주기식의 이벤트성 수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저의 학생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예, 저는 3년 전부터 모든 수업을 디지털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 없는 수업을 슬로건으로 삼고 모든 수업을 패들렛에 기반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패들렛 게시판은 5개 정도.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게시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3년 동안 동의 없는 수업을 구현하면서 학생들과 쌓아온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열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패들렛을 만들기 위해서 저의 노력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단지 잘 만들어진 교과서를 캡처해서 붙여놓고 시뮬레이션이나 유튜브 영상과 같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끼워 넣습니다. 수줍음이 많아서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와 같이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측정값을 이용해서 표를 작성하고요. 노트 어플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제가 제시한 물리학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보고 공유합니다. 원래라면은 나만의 작은 학습지에 프라이빗하게 적힌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실현됩니다. 학생들이 자기 이름 나와서 좀 뿌듯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전자기기로 수업을 하는 것이 AI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AI는 전자기기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항상 전자기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 말은 즉 항상 인공지능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란 뜻이죠.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AI 관련 에듀테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수십 개, 수백 개까지 나오고 있는 걸 아는데 그렇게 대단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뭐합니까? 안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예. 그래서 저의 수업은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도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알아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패들렛으로 마인드맵 만들기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역시 영상으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만든 마인드맵입니다. 여기 QR코드를 리딩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담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만들기 활동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항상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패들릿을 활용한 마인드맵 제작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마인드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게임의 한 화면 같아 보이시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마리오나 너구리 같은 2차원 게임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AI 퀴즈 메타버스 프로그램인 잽퀴즈입니다. 이 잽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학습지, PPT 혹은 교과서 자료를 첨부를 하면은 단 1분 만에 다양한 퀴즈와 이 게임 맵을 만들어 주는데요. 역시나 실제로 학생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지금 학생들이 꼼지락거리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원숭이들이 이제 바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퀴즈를 풀어야 됩니다. 바나나를 클릭하면 AI가 만든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적의 공격을 받으면 또 느려지기 때문에 재미적인 요소도 있고요. 이제 한참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먼저 끝낸 친구들이 위에서 근두운을 타면서 여유를 즐기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리포트를 누르게 되면 학생별 통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형성평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수에 가서 제가 만든 진자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물리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개념이죠. 제가 연수에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배우니까 이 정도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물리학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작동 방법은 챗GPT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앱 스크립트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역시나 학생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작품 나오는지 한번 잘 봐라. 네, 물체를 낙하하게 되면은 이게 음악이 산뜻하게 깔리는데 왜 안 들리죠? 파동, 두 개의 다른 파동이 만나게 되면 간섭에 의해서 합성파가 형성이 되는데 합성파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전하량을 입력하게 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입력하면은 역시나 거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도식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물체를 낙하하게 됐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내주고요. 전류의 값을 조정해주면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거든요. 자기장의 모양과 방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에다가 레이저를 쏘면 꺾이게 되죠. 굴절 현상입니다. 스넬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이 1시간 안에 챗GPT와 앱 스크립트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사례, 안 했지만 했다고 치자 실험 활동입니다. 이름이 조금 장난스럽죠. 실험 활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예비 보고서 작성, 이제 실험 전에 실험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실험 수행, 예비 보고서에 따라서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고 측정값을 도출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그 측정값을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만, 과학 선생님들이 이 실험 수행을 조금 부담스러워 합니다. 뭐 준비하기도 쉽지 않고 나중에 뒤처리하기도 많은 노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수행을 AI로 대체하는 건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학생들의 예비 보고서의 작품입니다. 학생들에게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각자 원하는 주제로 실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주제로 일단 예비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실험을 AI로 대체할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학생들이 작성한 예비 보고서를 챗GPT에 첨부를 하고 챗GPT한테 그 예비 보고서대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측정값이 도출되느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보셨죠? 챗GPT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서 측정값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AI로 측정값을 도출한 학생들은 그 내용을 활용해서 오른쪽과 같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의 실험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학생들 개개인별로 다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에 교육계에서 개별화라는 용어가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자율적인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양질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험을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을 해도 학생들의 탐구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의 실험을 반복 숙달시키면서 탐구 능력을 단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카톡 토론입니다. 학생들에게 2인 1조를 이루게 하고 챗GPT에게 찬반이 갈리는 토론 주제를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 주제에 따라서 토론을 준비한 다음에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을 개설해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이 완료된 뒤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추출해서 챗GPT에 첨부를 하고요. 승패를 갈라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겼다면 이긴 이유와 졌다면 진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서술해달라고 하고 학생들은 그 근거를 보고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역시나 토론하는 모습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인 1조를 이룹니다. 챗GPT한테 토론 주제를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토론 준비가 끝난 학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1대1로 토론을 주고받게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요. 토론이 끝나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하기 기능을 눌러서 대화 내용을 추출합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챗GPT한테 방금과 같은 대화 내용을 첨부해서 승패를 갈라달라고 합니다. 네, 그 피드백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토론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이 토론 수업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실제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토론을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한테 발언권을 줘야 되고 그 발언에 대해서 교사들은 피드백을 줘야 하는데 챗GPT가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딱 요약하면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다. 두 번째 챗GPT한테 피드백을 요구한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수업만 교육이 아니죠. 입시 상담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입시 상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세상에 수많은 대학교가 있고 그 대학교마다 과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도 참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든 대학 모든 과의 입시 전형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입시 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받게 되는데 페이지가 300장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챗GPT에 챗봇 만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챗봇에 수백 장에 달하는 입시 자료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입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챗봇을 만들고 학생과 저 그리고 이 챗봇이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내신 등급. 대충 몇 정도? 네. 초?
등급은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수도권 가고 싶지. 수도권 아니면 직업. 좋은데 지도국도 지도국이 더 좋아? 둘 다 좋습니다. 지도국도 좋고. 그리고 중간에 충분히 전개가 나올 수 있다. 너는 무조건 기아. 수학은 무조건 기아 하고 있나? 물론이죠. 둘 다? 무조건 들 예정입니다. 들을 예정이고. 물화생 합니다. 물화생 다 하고 있고. 네. 대박. 전국대 물어보시면. 전국대 물어볼까? 전국대를 좀 집중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직업국 중에서도 상위권의 학교다. 취업률도 괜찮으세요. 수영탕 이 과목 6이네. 되나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상담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내신 등급. 한때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는 말로 비유가 된 적이 있었죠. 저는 이 AI라는 것은 이 정보의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파도를 느껴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파도가 아니라 이제 쓰나미급의 자연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한 대비만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교사로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AI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도입을 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교사가 되어서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